관광 관련 종목의 주가가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한국도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스트의 주식은 14일 오전 코스피 시작에서 4,865원에 거래됐고요. 주가가 전날보다 21% 올라서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사인 메타가 최근 퓨리오사 AI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최종 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타의 진성 인수 타진에 퓨리오사 AI IPO는 백지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체 칩 배달에 나선 메타가 M&A를 통해서 기술 확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SCM 생명과학이 신규 화장품 브랜드 런칭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수익원 창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기준으로 SCM 생명과학은 전일 대비해서 20% 오른 1,412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식은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 또 반영되고 있는 다양한 테마군들이 시장의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관한 유동성 위기가 주요 종목군들을 끌어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시장 30분 앞두고 지금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종목군들은 파란불을 나타내면서 지수 자체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상승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3%의 낙폭세를 그려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유상증자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장 초반에는 상승하다가 오히려 장 후반 들어서는 5%의 낙폭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또 지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내네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역시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요, 디램과 낸드의 가격 회복 기대감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와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섹터 단의 흐름은 또 몇몇 종목 제외하고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오늘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주들도 어제와는 다른 모습들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중에 알테오젠이 큰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주요 종목 보시자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0.8% 상승하고요. 또 카카오 역시도 오늘 시장에서는 약보합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특허 무효 소송이 다시금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요. 오늘 시장에서의 상승불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를 해보자면 이 삼성중공업과 같은 LNG 프로젝트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은 오늘 시장에서 일부의 탄력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 양상 보여주면서요. 역시나 강한 섹터군들은 우리 시장에서의 탄력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 다음 주 시장까지도 다양한 전략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꼼꼼한 전략들 함께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2부도 출발합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조금은 축소시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다양한 전략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잠시 뒤에 오후장 주도 섹터를 통해서요. 오늘 조금 자세히 시장을 한번 톱합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시장 대응 그리고 마감까지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저희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일부 종목군들이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3월 달에 빅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럽 쪽에 있는 학회도 있고 또 이게 FDA 승인 일정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를 크게 두 쪽으로 나눠서 좀 봐야 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포진되어 있는 CDMO, CMO 혹은 바이오 시밀러 쪽을 이제 하나의 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임상 파이프라인 쪽에서는 당연히 알테오젠, 유한양액, 삼천당 제약과 같은 기업들이 올 상반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바이오시밀러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 상반기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고래 싸움에 우리나라 새우 등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새우가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과 확답을 좀 받아낼 수 있는 거죠. 만약 분기 실적 기준으로 이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면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로 CDMO, CMO,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 이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 이쪽도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쪽을 바라보기보다 제약바이오 하면 지금 사랑을 어떻게 보면 한 몸에 받고 있는 기업이 있죠.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앞으로 이제 학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관세 이야기 때문에 이제 복잡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럽 폐암 학회에서 우리나라 알테오젠과 유한양액이 이제는 기술력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둘 다 우리가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1상도 아니고요. 2상도 아니고 두 기업 모두 3상이라는 거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트로다 SC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 유한양액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사 얀센과 함께 이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이제 병역요법 관련한 데이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알테오젠도 그렇고 유한양액도 그렇고 최근 이상까지의 어떤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결과 발표값도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 줄기 빛과 같은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3분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관련한 수혜, 그걸 모두 제약바이오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일정 부분 움직인 것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거의 답보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찌라시들이 가장 많았던 쪽이 제약바이오였던 것 같아요. 유한양액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장중에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리고 나서부터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투심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을 지금 바라보는 시선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결과치를 낼 수 있는 학회 쪽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월 달에 이벤트를 품고 있는 제약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두 기업이죠. 알테오젠과 유한양액은요. 그게 1상이나 2상이 아니라 3상에 관한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특히나 알테오젠은 SC 제형에 관한 기술을 이미 이전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3상 결과가 좋을 경우에 그 기술료에 관해서 또 한 번 베네핏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유한양액 역시도 또 관련해서 또 3상에 관한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 일정들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약주들을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알테오젠이 할로자임 소송 그 사건이 또 터지면서 또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 특히나 HLB 그룹주들은 이게 결과 발표 앞두고 왜 이렇게 시장이 많이 요동을 쳤을까요? 일단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알테오젠은 파트너사 머크와 지금 손을 잡고 있고 할로자임이라는 곳에서 자꾸 불편하게 좀 딴지를 걸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머크와 할로자임의 어떤 시가총액, 기업의 규모 차이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와 소형주의 어떤 싸움일 정도로 큰 어떤 체격차가 지금 나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할로자임의 그냥 투정 아닌 투정 중에 저는 하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여기서 나온 이야기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이번에 삼성 결과가 정말 좋게 나온다면 최소 1조 5천억에 대한 마일스톤을 더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알테오젠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마일스톤으로만 이렇게 봐도 그러면 실제 매출이 나왔을 때 정말 또 어마어마한 어떤 매출 구조를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재 상황이라서요. 저는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참 HLB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기술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FDA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이번에 사실 작년에 불거진 이슈가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되고 나서 투심도 빠르게 회복을 하는. 하지만 이번 주 초에 장중에 좀 뉴스가 나오고 나서 아니라고는 했으나 이걸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손절을 하고 흔들렸었던 가격대가 85,000원이잖아요. 85,0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접근을 해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HLB처럼 움직이게 되면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이건 지금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는 일은 아닌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지 산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될 부분들은 인정하고 대응을 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HLB는 만약 여기서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급격하게 또 반등세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세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정리를 하셨다가 너무 불안하시면 85,000원 가격대 위로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재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제약바이오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번 훼손이 되거나 한번 본질적으로 어떤 불확실성이 생기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에게는 또 사활을 건 이벤트일 수밖에 없는 게 HLB가 이번에 FDA 승인을 준비하면서 그 적자폭이 대폭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재무적인 부분에서의 위기들도 계속 이제 도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승인이 정말 꼭 필요할 텐데 HLB 측에서는 승인 이후에 실제로 시판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까지도 모두 마쳤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운명이 결정될 날일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요. 전략 보수적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격적인 접근성 평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업종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은 지금 일부 종목군들은 또 하락했던 그런 섹터군들도 있기도 그렇죠. 하고 또 이미 많이 또 상승이 나온 섹터도 있는데 가격적인 접근 전략은 어떻게 가져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모아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때는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명확한 명분은 뭐냐? 모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엄청나게 주가의 퍼포먼스를 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그러한 것들은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느냐. 분기별로 성장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만큼은 지금의 가격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서 뭐 12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100만 원 중반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이 정도의 가격에서 모아가는 것은 저는 괜찮다. 어차피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두 가지가 포인트인 거죠. 첫 번째 지난해 3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확인을 했습니다. 4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플러스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자체 제품들이 연착륙이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 때문에 실적에 감소 영향을 좀 받긴 했지만 충분히 개선이 될 여지는 높은 상황이기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유한양의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중에 뭐가 더 좋을 거냐? 당연히 순서로 보면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의 이 말손 금액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거의 뭐 다른 기업들이 넘어 볼 수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1순위에 두고 그다음에 2순위로는 유한양액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도 삼천당 제약이지만 그 전에 유한양액이 움직이면 같이 연관이 돼서 움직이는 기업이 있죠. 오스코텍.
그래서 이제 저는 1순위 알테오젠, 2순위는 유한양액, 3순위는 오스코텍 위주로 한번 순위를 좀 정해서 시청자분들이 본인 포트에 어떤 종목이 더 어울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가격적인 전략들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주도 섹터 두 번째는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터널의 끝일까 아니면은 중간일까? 예간의 물음부터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반도체주를 이끌어줬던 게 또 레거시 쪽이어서 그렇죠. 반갑더라고요. 네. 네. 일단 정말 다행이죠.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HBM 결국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와 일부 HBM 관련주들에게만 이제 수급이 쏟아졌었는데 지금 디램에 대한 혹은 레거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수급이 어느 정도 조금씩 분산이 되고 있어요. 뭐 분산이 확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엔비디아 중심의 HBM이 더 유리하지만 지금 엔비디아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고점 대비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하드웨어 쪽에 관심이 조금은 식은 상황이다 보니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정말 그대로였다면 작년처럼 커플링돼 움직였다면 오늘 이 정도 주가 꿈에도 못 꿨죠. 그런데 중국 쪽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이 워낙 좋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관심 프로젝트를 통해서 디램의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재고의 감소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이 가격을 반등시켜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이런 정책 방향이 하루아침에 끝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기조는 당분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을 때 레거시에 대한 가격 반등은 조금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혹은 올라가진 않더라도 작년처럼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붙을 수밖에 없어서 레거시 관련주들이 이제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레거시가 강하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뭔지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HBM 하면 이 공정의 마지막 단, 후공정 혹은 패키징 공정에서 뭔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봤었죠. 그런데 이제 레거시 이야기를 하면 후공정보다는 앞단의 전공정 관련주들이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익그룹주, 그리고 플러스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에 많이 못 올라왔었다가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에 더해서 DDR5라든지 최근에 뭐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뭐 CXL이라든지 이런 것과 결합해 봤었을 때 TLB와 같은 장비주들까지도 한번 빠르게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HBM이 부각을 받았을 때와 또 디램이 부각을 받았을 때 투자 관점은 다르게 가져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방향성을 본부장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디램이 다시금 가격이 올라오는 게 너무나 반가운데 이게 시장은 항상 뭐 리스크적인 뉴스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가 나온 게 디램 점유율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네. 그 디램의 점유율을 이제 국내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가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늘 얘기하는 창신 메모리가 많이 이제 추격을 하고 있다. 그런 우려감들도 제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그 부분까지 고려하기엔 너무 시기상조일까요? 시기상조일 뿐더러 사실 HBM은 삼성전자가 긴장을 해야 되지만 레거시 디램 쪽에서의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아직은 그들보다 월등히 지금 높아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반도체 IT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존에 잘했던 것을 다시 보느냐 아니면 앞단에서 계속 잘할 가능성이 높은 쪽을 보느냐의 이제 차이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선 자체가 전자의 경우를 좀 많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여전히 잘하고 있고 이쪽에 마이크론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쫓아오기에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기술력 격차를 좀 벌일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분야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다음 주 이제 GTC가 열리잖아요. 네. 여기에서 결국엔 유리기판이 또 한 축, 그러니까 발열을 어떻게 잡을 거냐가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기술력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월등히 앞서 있는 유리기판 쪽을 한번 바라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네.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GTC 2025 앞두고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이때 유리기판이 다시금 시장에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니까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이제 블랙에 차세대 블랙에를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업그레이드된 블랙에는 또 냉각 시스템이 들어간 블랙에이다라는 네.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리기판과 이 냉각 시스템 쪽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저는 유리기판이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가적인 측면도 그렇고 사실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AI 칩이라면 냉각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정해진 자리에 그 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걸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해보면 뭐 산업을 연구하신 분들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여전히 유리기판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 그러면서 많은 종목분들이 지금 시간차를 두고 다 같이 움직이진 않고요. 여기서 이제 또 어떤 기업은 강하고 어떤 기업은 쉬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유리기판 하면 삼성전기 아니면 SKC 대장주에서는 이 둘을 꼽았잖아요. 근데 이 둘은 일단 논외로 칠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장비를 공급하는 쪽에서 누가 가장 강했는가? 필옵틱스였습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TGV 공정이라고 하죠. 바로 그 기판에 구멍을 뚫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 주에 싱귤레이터라 그래서 이 유리 기판을 절단하는 장비까지도 납품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요. 하지만 뉴스 대비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는가? 아닙니다. 정체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캠트로닉스는 갑작스럽게 또 시장에서 유리기판의 대장주로 보이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과거에 이제 우리가 유리기판 하면 SKC, 앱솔릭스를 우선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 삼성전기와 삼성전자에서도 유리기판에 지금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럼 여기에 밸류체인에 걸려있는 캠트로닉스가 조금은 더 가격적으로 이제는 매수할 만한 어떤 중요 포인트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캠트로닉스도 필옵틱스와 마찬가지로 TGV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TTV라고 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유리기판 뒷면을 연마를 해가지고 굉장히 평면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기업까지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나도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유리기판 안에서 대장주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방점을 찍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주 GTC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캠트로닉스, 필옵틱스를 포함한 기판 관련주들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TC 2025에 따라서 시장 흔들림들 예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장 주도 섹터 통해서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자, 저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마감 전 특징주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유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감 전 특징주 이어집니다. 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을 강하게 나눴던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저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업종 두 가지 한번 골라봤는데요. 먼저 2차 전지 전고체, 다음으로 철강 상승하는 업종으로 강하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오전에 삼성 SDI로부터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죠. 그 이후로 이 전고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MOT, 메가터치, 그리고 유일에너테크, 마지막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좋은 흐름 오늘 보여줬고요. 다음으로 철강입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알래스카 LNG 건설과 함께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은 또 주지사가 방한한다는 소식과 함께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대동스틸, 그리고 하이스틸, 동양철관, 마지막으로 UST까지 오늘 좋은 흐름 보였네요. 마지막으로 하락하는 업종으로 오늘 엔터테인먼트 골라봤습니다.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에는 이 한알령 해제다, 그리고 개별 종목에 호재들이 있다 하면서 좀 관심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그리고 SAMG 엔터테인먼트까지 일제히 오늘 약한 흐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도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먼저 특징주 MOT 골라봤습니다. MOT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상한가를 터치해줬던 전고체 업종의 한 종목인데요. MOT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뿐만 아니라요, 46파이 원통형 조립 라인, 그리고 2차 전지 부품의 제조 설비 등을 이 삼성 SDI에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점이 크게 부각되며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각형 배터리 조리 설비 업체 중에서도요, 탭 장비를 삼성 SDI에 무려 10년 동안 그것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어서 오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삼성 SDI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일중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중 흐름입니다. 오늘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 전고체 업종이 처음부터 관심 받았던 거에 비해 이 MOT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 들어서요, 강하게 상승불을 내뿜어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8,870원의 이 최저가에서 현재는 1,860원을 지나가고 있고 최고가 같은 경우에는 11,530원까지 터치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급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개인과 기관은 모두 담아냈고 반면에 외국인은 소폭 팔아내는 흐름 보여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다음 특징주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로 대동스틸 준비해봤습니다. 대동스틸은 철강 업종에서도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선별해 왔는데요. 미국이 추진 중인 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서요, 확실한 테마로 좀 자리 잡고 있으면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3월부터 계속해서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알래스카 주지사가 오는 25일에서 26일 사이에 방한할 수 있다는 소식과 함께 대동스틸도 함께 올라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은 이 대동스틸은 어떤 기업일까요?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기업, 이 대동기어의 계열사라고 합니다. 가스관, 토목, 자동차, 조선 등까지 열연 제품과 후판을 절단 가공하고 있고요. 생산과 판매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이 포스코의 열연 제품을 점담해서 유통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알래스카 LNG 개발과 관련해서 소식, 이 호재들이 들려올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함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중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대동스틸의 일중 흐름입니다.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는 4,280원에서 시작해서 내내 상승폭을 키워왔고 그 상승폭도 나름 유지해 주다가 지금은 살짝 반납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4,897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마지막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한동안은 코스닥 시총 이 10위 안에 들면서 기대감도 많이 모였던 업종이지만요,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실망감을 보였을까요? 실적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지 연일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약 16% 넘게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시총 안에서도 앞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369억 원인데요. 증권사 추정치의 평균치는 389억 원으로 약 20억 원이나 좀 격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일중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일중 흐름입니다. 시작할 때는 7만 원 선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6만 원 선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것을 보면요, 기관은 소량 담아줬지만요, 외국인은 매도가 정말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약세를 면치 못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장을 강타했던 특징주들로 상승과 하락 이야기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금요일 우리 시장도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엇갈린 양상 보여줬고요. 오늘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코스닥 지수에서 장이 진행될수록 계속 담아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래도 그 매도 물량을 축소해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또 한 집계에 따르면은 외국인이 최근에 가장 많이 매수한 ETF가요. 지수 상방에 베팅하는 ETF였다라고 합니다. 외국인의 시선에서는 우리 국내 지수에 관한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의 전략 어떠면 좋을지 간략하게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결국 지금은 새로운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주봉상 보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하방보다는 상승 여력이 더 많아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많은 뉴스에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는 저점이 좀 잡혀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주도주군들 위주로 다음 주에는 랠리를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이번 주도 그랬지만 다음 주에도 시장에 대내적 변수가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나올 땐 저는 그 변동성이 나오는 업종과 섹터에 저점을 한번 잡아보는 게 지금은 가장 알맞은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에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 전략이 더 어려우시겠지만요. 저희가 그 방향성들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다음 주 시장을 좀 예측해보는 힌트를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시장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뉴스 미리 보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혜린 캐스터가 준비해주고 있는데요. 자, 뉴스 미리 보기 바로 출발합니다. 네,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관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제도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간밤에 또 어마무시한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SNS에 EU 대표 국가에서 나오는 모든 술, 와인부터 샴페인까지 같은 알코올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200%의 관세가 어떤 의미냐면요. 유럽산 주류가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유럽 주류업계는 강한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되는 주류의 수가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2023년 기준 EU의 통계 당국에 따르면요. EU산 와인과 주류의 약 31%나 미국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EU가 미국 위스키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했기 때문에 시행된 조치라고 합니다. EU도 이런 관세 조치를 한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국가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발효하자 이에 상응하는 260억 유로, 하나로 약 4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4월부터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현재 트럼프는 우리는 수년 동안 뜯겨왔으며 이제는 더 이상 뜯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상대국의 보복 관세, 그리고 이어지는 재보복까지 세계 무역 전쟁이 거칠게 확전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요. 정말 양호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대한 이슈가 나오니까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시의 전망이 어떤지는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체크해보도록 할 테고요. 이로써 뉴스 미리 보는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 미리 봤다면 저희가 이제 그 뉴스를 잘 토파보고요. 그 안에서 전략들 세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관세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로는요. 경제 지표는 양호했지만 경기 침체 두려움, 시장 두려움은 계속 커져간다. 이렇게 또 헤드라인을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참 아침보다 더 복잡한 오후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미국장 흔들린 거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또 우리나라 장이 생각보다 잘 버틴 상황이다 보니 주말 사이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하나 나오는 숫자 데이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 주에 세 가지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졸트 보고서, 그리고 이제 CPI, PPI. 졸트 보고서부터 기운이 좋았죠. 생각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아래 공포는 많지 않겠구나라는 어떤 희망을 줬으니까 여기에 CPI라든지 PPI도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보다 혹은 재무장관 벤센트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난주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뉘앙스가 조금 더 현실성이 있겠구나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이제 바라봤는데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겼냐면 두 가지 포인트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첫 번째, 이번에 나온 CPI와 PPI에는
미국이 이야기한 관세가 반영이 된 물가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봐야 된다. 여기서 이제 한번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틀 전만 하더라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간밤에는 이젠 EU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어제 이제 장중에 EU 알루미늄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앞서 이제 캐서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셨다시피 주류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되면 이번 주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잘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미국과 EU가 또 치고받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때문에 미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섹터별로 종목별로 흐름을 보면 그들은 그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세가 완전하게 이탈이 됐다가 하는 기업들은 몇 개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좀 위험하긴 하겠으나 뭐 코스트코, 월마트, 뭐 타겟 이러한 종목군들 보면 그동안 올라온 것 대비해서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이제 어떤 조정의 폭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맞으나 너무 겁먹을 필요는 지금은 없지 않겠는가? 오늘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 것을 놓고 보면 결국 대내외 변수는 많겠지만 당일에 종목군들의 이제 수급을 쫓아가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이 뉴스 자체가 우리에게 공포감을 줄 만한 뉴스이긴 합니다. 이 관세에 관한 전쟁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신흥국 대비해서도 주가 방어 자체를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려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또 다음 주에 통화정책회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FOMC도 기다리고 있고 BOJ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장 변수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금통위 관련한, 그러니까 환율 관련한 어떤 변수, 그리고 금리와 관련한 변수는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오히려 다음 주에 FOMC보다 FOMC가 이야기하고 나서 트럼프가 여기에 어떻게 보면 반응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더 관건일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연준 의장과 트럼프는 예전부터 굉장히 좀 오래 묵은 서로의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야기하면 또 빠른 시간 안에 다른 한쪽이 반박은 아니더라도 서로 약간 긁히는 듯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곤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지난주 금요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은 어느 정도 시장을 안도해주는, 안심시켜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말에 지나갔는데 월요일 날 오히려 트럼프랑 베센트가 경기 침체 단기간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번 주에 변동성이 더 심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보면 다음 주에 파월 연준 의장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가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FOMC 회의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트럼프의 반응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사실 베센트와 트럼프는 얼마 전에 연준에게는 관여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국채금리 수익률을 낮추는 거다. 이런 참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관여를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건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트럼프와 벤센트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은행주들에 대한 기준 완화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금리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주를 이야기를 하냐면 은행주들에게 지금 완화를 해줬다라는 것은 자금을 돌게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돌고 있는 자금이 무엇을 살까 하면 국채 금리를 또 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트럼프와 베센트는 계속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제 그들만의 관계가 더 복잡해진 그런 상황이라 오히려 지표, 금리, 예상치 그대로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서요. 저는 그것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네. 또 BOJ도 있는데 그렇죠. 이 BOJ 쪽도 영향도가 좀 적을 것이다라고. BOJ는 크게 뭐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좀 찝찝하냐면 네. 요새 엔화가 자꾸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한번 엔캐리 청산 제대로 느꼈지 않습니까? 공포를. 그런데 또 이렇게 엔화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때 엔캐리 청산 물량까지 같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의 충격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걱정이 조금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BOJ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다음 주에 금통위 금리 관련해서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 발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모두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캐리에 관한 공포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BOJ도 그 이후부터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뭐 경기 침체 언급을 했었을 때 이게 공포 지수라고 해서 빅스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그게 엔캐리만큼 상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엔캐리가 들이우는 또 시장의 불안감들이 훨씬 더 지금 가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도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종전에 관해서도 이슈 하나가 떴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실 이 종전 회의 자체도 당사국 없이 이제 주변국들끼리 너무 회의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말이 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우려했던 바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푸틴도 욕심이 되게 많아요. 네, 욕심도 되게 많고 또 욕심 많은 트럼프와 욕심 많은 푸틴이 만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짠하고 끝날 일은 만무하죠. 하지만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을 좀 고려를 해보면 러시아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간 끌기는 나오겠지만 결국 종전으로 가는 것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어차피 할 거. 왜 이렇게 시간 끌어? 이런 지금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대신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같은 종전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중소형주들은 낙폭이 조금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대형주 단, 뭐 대표적으로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의 폭이 얕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투자의 관점으로는 HD 현대인프라코어를 좀 보시는 게 맞다. HD 현대건설기계를 제가 더 중요하게 봤는데 이번에 그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를 보니까 HD 현대인프라코어의 매출 분야 중에 K9 자주포 부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에 대한 것도 지금 이제 포함이 되어 가는 시점이라서 두 기업 중에 뭐가 나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신 분들은 저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더 낫다. 제가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조금 더 우크라이나 쪽 개발하는 쪽이 좀 수월하지 않겠는가. 러시아 쪽은 우리보다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HD 현대건설기계를 봤다가 방산 쪽의 매출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로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의견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쪽 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아직 시장에 크게 부각받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됐었을 때 또 우리가 시장의 상승도 좀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방위산업 부품이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 실적이 딱 공개가 됐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좋으면 지금 HD 현대인프라코어에서 납품하는 것 중에 방산 쪽이 이제 딱 집중이 될 거거든요. 아, 다른 거는 예측이 가능한데 갑작스럽게 실적이 늘었네? 왜 실적이 늘었을까? 방산 때문이겠구나.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또 HD 현대인프라코어는 뒤늦게라도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전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방산주에 관한 힌트까지도 본부장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좀 중요한 변수는 역시나 트럼프의 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내용들 정리해 보면요. 지표도 괜찮고요. 그리고 통화정책회의에서도 크게 뭐 변수가 있을 만한 시나리오는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남아있는 리스크다라고 한다면은 뭐 관세와 같은 트럼프의 어떤 발언들일 텐데 이 부분은 계속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그냥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다음 주? 보수적으로 보시되 신규 수주가 계속 나오는 쪽은 저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신규 수주가 나온 섹터가 두 군데입니다. 반도체에서 하나, 원전과 건설 쪽에서 하나. 지금 반도체는 장 초반에 소문이 무성했죠. 하나비전과 한미반도체, 하나비전과 SK하이닉스가 뭐 같이 일을 한다. 근데 지금 공시가 나왔는데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습니다. 장비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말 동안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규모가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이제 아니면 생각보다 규모가 작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달라지겠지만 저는 충분히
좋은 공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도 이쪽을 한번 바라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어제도 공시 뉴스가 나왔고 오늘도 공시 뉴스가 나왔어요. 같은 사우디 쪽인데 두 공시의 금액을 합쳐보면 중복이 아니라 따로따로 나왔기 때문에 합쳐야 됩니다. 합쳐보면 약 3조 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 3조 원을 모두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 안에 보면 컨소시엄을 통해서 참여하는 기업이 최소 6기업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뭐 나눠 가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봤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는 3월 달에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결과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수주가 많아졌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기업들 지금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이제 한 예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주가 없잖아요. 그럼 반대로 조선주들은 이제는 리스크 관리를 일정 부분 해야 되는 섹터로 봐야 되고 이렇게 신규 수주가 나오는 쪽은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신규 수주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수주 공시가 나온 것은 시기의 차이일 뿐 그들의 재무제표에는 언제든지 녹아들거든요. 주식의 본질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부터 챙겨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에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적용이 돼서 조정이 나올 때는 조정받는 아무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빠르게 회복할 것이냐. 그러면 빠르게 회복하는 전제 조건은 당연히 실적이 좋은 기업, 실적이 좋으려면 수주 잔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장 마감 이후에 방금 나온 공시들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렸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서 다시금 국내 주식으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들 지금 실소를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짧게 들어볼까요?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안 좋아요. 아, 매매 그렇습니까? 횟수도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습니다. 그냥 거기에 계셔서 천천히 잘 풀고 오시는 게 서로에게 좋다. 아니, 오고 있는 사람한테 가다니요. 네. 손절하고 오면 거기 반등 나올 때 된 거고요. 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연말에 가니까 기가 막히게 또 조정 나온 거 여러분들이 당하셨으면 이번에 꼭 안 당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미국 증시에 뭐 기대 아닌 기대를 조금 더 걸어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지금 저는 손절은 크게 의미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조금 더 눈을 넓혀서 다양한 전략들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본부장님 이야기는 여기서 들어볼게요.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동성이 있었던 시장이었는데요. 다음 주 시장은 조금 더 평온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시장에 맞는 전략들 함께 할게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